오늘 꼭 알아야 될 뉴스들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 뉴스픽. 오늘은 뉴스토마토의 조성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기자님. 자, 명태균 씨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구속 위기에 지금 놓인 상황입니다. 네. 영장이 청구됐죠. 자, 이 상황에서 또 녹취가 지금 나왔습니다. 네, 하루새 주류 언론을 네. 통해서 명태균 씨 관련 새 녹취들이 또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제는 이 명태균 세 글자만 들어도 살짝 식상한 느낌이 또 없잖아 있을 정도로 명태균 씨 기사가 계속해서 많이 쏟아지고 나오죠. 있는데요. 네. 먼저 JTBC가 확보한 명태균 씨의 새로운 녹취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2022년 6월 대통령 부부가 창원을 방문한다면서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말한 녹취인데요. 네. 참고로 대통령의 일정은 경호상 기밀 사항이고요. 그렇죠. 당연하죠. 이 통화가 이뤄지고 이틀 뒤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실제로 창원을 방문했습니다. 하하. 문제의 2022년 6월 20일째 통화 녹음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아니 내일 아침에 정보가 셀까 싶었어 내가. 예? 그 대통령 온다고 아무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대통령 일정 거기 되면 그것도 법이 걸려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통화 녹음인데 이 녹음이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틀 후에 며칠 후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그 창원에 방문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위 통화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틀 뒤인 6월 22일에 네. 두산 에너빌리티 창원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대단하네. 재차 네. 말씀을 드리지만 대통령의 동선과 일정은 기밀 사항입니다. 당연하죠. 예. 대통령실 기자단에게 두산 에너빌리티 방문 일정이 공개된 거는 대통령의 방문 하루 전인 21일이었는데 쉽게 말해서 일반인들은 물론 대통령을 전문적으로 취재하고 있던 기자단조차 알 수 없었던 몰랐던 시점에 내용. 이 명태균 씨는 대통령의 일정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통화 내용을 좀 더 보면 명 씨는 대통령 일정이 공개되면 그것도 법에 걸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요걸 보면 범위라고 그러죠. 네. 이게 범죄라는 인식도 명 씨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강혜경 씨는 명 씨와 통화했던 6월 20일 바로 그날 김건희 여사와 명 씨, 김영선 전 의원 이 세 명이 따로 만난 걸로 안다. 그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공천 어떻게 받은지 아시죠? 명 선생님이랑 막내딸을 평생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명 씨가 나한테 얘기해 주더라.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요.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이날 명 씨를 만났는지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또 검찰 이야기 좀 해보면 명태균 씨 컴퓨터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이 파일을 발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통령과의 녹음이라고 이렇게 저장된 파일, 그 파일 자체를 보지는 못했던 것 같고 그런 녹음 파일이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것들을 발견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명태균 씨가 대선 기간에 쓰던 휴대전화를 모두 버렸다고 네. 진술을 하는 바람에 수사가 난관에 봉착하던 차에 검찰이 명 씨의 컴퓨터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파일명이 대통령과의 녹음으로 되어 있는 새로운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MBC의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네. 명태균 씨가 올해 1월 강혜경 씨에게 하드디스크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녹음 파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내 자리에 있던 컴퓨터 그 하드디스크 교체했어요 그때? 아니요. 컴퓨터 확 하드디스크. 치워버릴게요. 그 하드디스크 본인 집에다 압수 들어올 때 모르니까 하드디스크 해갖고 버려 어디다 폐기처분해. 자, 이제 이 폐기하라 지시를 내렸는데 강혜경 씨가 이걸 폐기를 했습니까? 안 했으니까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요, 그 강 씨는 네. 명 씨가 폐기하라고 했지만 이걸 폐기하지 않고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검찰이 이 컴퓨터를 복구를 했더니 명 씨가 이준석, 김종인 등 유력 정치인들과 주고받은 대화와 카카오톡 내역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바로 이 컴퓨터에서 명 씨가 USB를 연결해서 수상한 파일을 열어온 기록을 추가로 확보를 한 겁니다. 바로 그 기록이 대통령과의 녹음이라는 제목의 기록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걸로 추정이 됩니다. 네. 명 씨가 윤 대통령과의 통화 녹음을 USB에 복사해서 보관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이게 정말 가능성이 좀 있는 게 명 씨의 변호인인 김소연 변호사가 명 씨가 핸드폰으로 통화 녹음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를 간직하고 싶어서 한두 개 녹음한 것 같다라고 밝힌 바가 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검찰은 이 파일의 원본을 확보하지 못해서 명 씨에게 USB의 행방을 추궁했지만 명 씨는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고 오래된 휴대폰과 함께 버렸다고 답했다고 전해집니다. 네. 검찰은 또 명 씨의 자택을 두 차례 압수수색했는데
명 씨가 벌였다는 휴대폰 세대의 행방도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검찰의 수사 능력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명 씨의 컴퓨터를 통해서 공천 개입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지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능력의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의지가 좀 없어 보이죠. 그렇죠. 이화영, 네. 김용, 이재명 조사했던 걸 기억할 겁니다. 없는 것도 정말 하나하나 다 찾아내가지고 압수수색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다 드러났잖아요. 네. 파일명까지 나왔는데 이걸 못 찾으면 어떡합니까? 다 나왔는데. 글쎄요. 그렇습니다. 이게 능력인가요? 의지인가요?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 대선 당시에 국민의힘의 공관위원장 윤상현 의원한테 전화로 김영선 공천 주겠다. 이거 내용도 진위 논란이 있긴 한데 이 내용에 명태균 씨의 문자 메시지가 추가로 또 발견이 됐네요. 네, 엊그제 MBC가 네.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발표 전날인 지난 2022년 5월 9일에 명태균 씨가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내용을 단독 보도했었습니다. 네. 취재진이 이 메시지들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명 씨가 2022년 5월 9일에 당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김영선으로 전략공천 주겠다고 말씀하셨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거를 발견했습니다. 명 씨와 이준석 의원이 그 당시에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들을 다시 한번 찬찬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2022년 5월 9일 새벽에 이준석 대표는 명태균 씨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 경선하라고 한다던데 라는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자 명 씨는 당선인이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답했고요. 이후 두 사람은 공천관리위원회 소속 의원이나 김건희 여사 등에게 확인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날 오전에 명태균 씨는 이준석 대표에게 윤석열 대통령 전화가 왔다. 대통령이 윤상현 의원에게 전화해서 김영선으로 전략공천 주겠다고 말씀하셨다는 문자를 또 보내서 대통령에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받았다고 알린 겁니다. 참고로 이 문자 직전에 오간 통화가 바로 민주당이 공개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맞네 당해서 요겁니다. 그렇죠. 공교롭게도 대통령과 명 씨가 모두 똑같이 공관위를 언급한 점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서 보면 두 가지 결론에 이르는데요. 뭐죠?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관위에 김영선 좀 해줘라 그랬다고 하자 명 씨가 이준석 의원에게 대통령이 윤상현 공관위원장에게 전화해서 김영선으로 전략공천 주겠다고 했다고 대통령에게 들은 말을 그대로 전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관위를 통해서 공천 과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의심이 된다. 뭐 이 정도 증거가 의심 정도가 네. 됩니까? 글쎄요. 자, 이제 다른 사람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선 윤상현 의원은 MBC에 당시 대통령 부부의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전에 이미 밝혔다면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요. 네. 이준석 의원은 현재 해외 출장 중입니다. 근데 엊그제 MBC에 명 씨와 공천 관련해 얘기한 적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을 했는데 어제 또 MBC 취재진이 추가 질의를 했지만 답을 하지 않은 상태고요. 네. 명태균 씨는 검찰 조사에서 해당 메시지는 과장한 거라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조선일보의 오늘자 단독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명태균 씨가 여러 선거 공천에 개입하는데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준석 의원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해서 또 이들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되고요. 이재명 지사 1심 공직선거법 1심 선고가 있는데 자, 지금 현장에 좀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돼서 민주당 의원들 또 야당에서 탄핵연대 지금 만들었다고 하고 저희 지난번에 좀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박수현 의원님 전화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박수현입니다. 예, 의원님. 네. 자, 지금 잠시 후 11시에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이거 열린다고 하는데 예. 몇 분이 나오시고 어떻게 지금 네. 계획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네. 11시부터 탄핵연대 발족식이 열리는데요. 음흠. 오늘 참여하고 계신 의원들은 40명입니다. 현재로. 40명.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 26명,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9명, 진보당 3명,
그다음에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각각 1명. 그래서 야 5당이 현재는 모두 40명의 의원으로 출발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1시에 이제 발족식 열리는데 실제로 지금 이번 주에는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여야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국민의힘에서 생중계 얘기를 하고 아직 재판부에서 결정을 못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그 뭐 법원이 뭐 오늘 내일로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네. 법원이 결정할 문제고요. 네. 뭐 과거에 그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나 뭐 재판 때 생중계가 한 전례는 있지만 음흠. 뭐 제1야당 대표를 지금까지 이렇게 정말 무리한 어찌 보면 무자비한 그 기소를 하면서 네. 그동안 그 선택적으로 그 수사 정보를 흘리고 뭐 이런 어떤 피의 사실 공표 이런 것들을 통해 얼마나 많은 망신을 주고 악마화를 시켜왔습니까? 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또 재판 이 과정을 생중계하자고 하면서 검찰이 주장하는 그런 공소 내용을 또 그냥 생중계하듯이 이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또다시 그런 어떤 그 모욕과 그 악마화를 하겠다 이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선고 다음 날이 16일인데 민주당 네. 중심으로 야권의 대규모 또 집회가 있다고 하는데 집회는 그렇습니다. 뭐 계속 열리는 겁니까? 언제까지 되는 겁니까? 지금 이 문제를 네. 그 여당은 이재명 방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 정말 이제 지겹습니다. 아. 그 기승전 이재명 방탄. 음흠. 뭐 도대체 얼마 동안 들어왔습니까? 네. 그런데 방탄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검찰에서 지금 그 수사를 하는 단계라면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슨 영향력이 행사될는지는 모르지만 뭐 행사될 리가 있겠습니까? 검찰이 뭐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검찰 독재를 하고 있는 마당에 그게 되겠어요? 음흠. 그런데 지금 다 기소가 돼서 재판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아마 국민의힘은 재판에도 이렇게 단체 행동을 하면 영향이 될 수 있다고 음흠. 생각하는가요? 그리고 또 그런 짓들을 해온 모양이죠. 그래서 왜 지금 단계에서 이재명 방탄이라는 말을 기승전 갖다 붙이면 아무데나 붙이면 되는가. 아하. 오히려 거꾸로 돌려드리면 네. 기승전 김건희 방탄에만 올인하고 있는 것이 여당 아닙니까? 음흠. 예, 그럼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발족식 열려서 탄핵 국회의원 연대 이제 하시는데 향후 계획이라든지 행보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까 이제 질문하신 네. 이제 집회를 계속 하느냐는 문제는 네. 예, 지난번 11월 2일 날 저희가 집회를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때는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아, 당원들을 동원령. 예, 향해서.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당직. 예. 동원령이라 예.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네. 당원들. 네. 그렇게 됐고 조직적으로 참여를 했죠. 그런데 네. 지난번 있었던 9일 집회는 뭐 전혀 그런 거 없었고요. 음흠.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더 참여를 해서 규모가 더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집회가 계속 되느냐는 문제는 16일 날 또 저희가 돼 있어서 음흠. 그렇게 집회는 이제 계속 돼 나간다. 근데 그 집회의 목표는 뭐냐면 네.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네. 그러니까 이 집회를 키워가는 것은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음흠.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있는 지금 여당과 대통령실이 이 집회를 시민을 광장으로 불러낸 것이고 그 규모를 더 키워가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네, 그런 걸 명심하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탄핵연대 오늘 이제 발족을 하는 네. 계획은 11시에. 예. 예, 일단은 의원들의 그 공감대와 참여를 확산시키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 탄핵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이 있을까요? 다만 이것이 정당이 네. 공식적으로 결정을 하느냐 음흠. 않느냐 이 문제만 있는 것이지 공감대는 이미 다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아하. 그러면서 이제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위헌과 위법 사항에 관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례들을 정리하고 수집하고 법리적으로 음흠. 좀 정리해 놓고 이런 활동도 하게 될 것이고 예.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로잡을 거냐라고 하는 것이 목표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이후에 어떤 개혁 과제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바로잡아 갈 거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도 미리 정리를 해나가는
그러한 활동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국회 구조가 음흠. 국민의힘에 8석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200개 되려면요. 200석 되려면. 그럼요. 네. 그래서 우리 야당 내에 공감돼야 저는 뭐 충분하다고 보고요. 그런 어떤 여당 내에서 네. 또 양심적인 목소리를 가진 의원들과의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는 일에 뭐 조용하게 뭐 최선을 다해 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수현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조성은 기자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